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알즈 차일드 방정식을 학습하고, 두 번째로, 수알즈 차일드 방정식의 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두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9차시 복사 전달 방정식 2로서 수알 차일드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했던 그 8차 시에서는 비어의 법칙을 했고, 그 비어의 법칙은 매질에 입사되는 복사가 흡수에 의해서 감쇄되는 그 현상을 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표시한 것이 비어의 법칙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은 8차 시에서 보았던 그 그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질의 밀도가 로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ds인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그 입사하는 빛의 강도는 I 람다라고 표시했을 적에 나오는 양은 흡수에 의해서 감소되어진다면은 di 람다를 우리는 비어의 법칙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4차 시에서 우리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어떤 매질이든지 주어진 온도만 절대 온도로 0도가 아니면은 모두 그에 해당하는 복사를 방출을 한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비어의 법칙에 의해서 빛이 입사를 하고 이 안에서 매질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이 매질은 빛을 에너지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흡수한 에너지만큼 온도는 올라가고, 그러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다시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자고 하는 것이 대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평형의 개념입니다. 즉 따라서 빛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흡수를 했으면은 흡수한 만큼 다시 방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지금 8차 시에서는 흡수하는 효과만 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 차시에는 흡수를 한 만큼 다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과정을 그 식에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출하는 과정은 여기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태양 복사와 같은 그러한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이 파장이 긴 이 방출하는 것은 적의 복사이기 때문에 파장이 긴 그러한 복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 스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할 방정식을 태양 복사에다가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방출되어지는 에너지는 적의 복사이기 때문에 그 태양 복사 에너지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입사하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가 아니라 적의 복사일 경우에는 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그 나오는 에너지의 합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이고, 그 식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식은 좌변하고 우변에 있는 첫 번째 항은 비어의 법칙을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 항이 더 들어갔죠. 이 항은 무엇입니까? 로우 ds 하면은 이것은 매질을 통과하는 그 매질이 총 질량입니다. 빛이 통과하는 매질의 총 질량이 로우 ds고, 입실론 람다라고 하는 것은 방출 계수입니다. 얼마만큼 방출을 잘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따라서 매질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변은 매질이 빛을 흡수하는 양입니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양에 의해서 감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표시를 한 거고,
방출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양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여기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식을 다시 조금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은 요거는 입실은 람다 로우 ds라는 것은 매질이 방출하는 에너지고, 매질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우리 4차 시에서 배운 것처럼 뭐라고 배웠었죠? 4차 시에 모든 물체는 적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것을 뭘로 표시했었습니까? 흑체가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매질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매질이 가지고 있는 온도, 템퍼러처의 함수로서 이 흑체일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흑체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에다가 뭐를 곱했습니까? 방출능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방출능을, 흑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방출능을 곱하면은 이 두 양변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식과 같이 이와 같이 모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우변에 있는 요 항은 우리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출능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4차 시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키르이오프 법칙을 배웠죠. 키르이오프 법칙은 무엇입니까? 흡수율과 그 다음에 방출능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흡수체는 좋은 방출능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키르이의 법칙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방출능을 이번에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흡수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은 이 식과 같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맨 처음에 있는 이 식에다가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다 그러면 dA 람다 흡수율이라는 것은 di 람다를 I 람다로 나눈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K 람다 로우 ds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dA 람다는 K 람다 로우 ds라고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요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방출 계수하고 그 흡수체의 질량을 곱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플랭크 함수에다가 K 람다 로우 ds를 곱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어디다 갖다 넣습니까? 맨 처음에 있는 이 식에다 갖다 넣으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즉,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우변에 있는 첫째 항은, 요 항은 무엇입니까? 흡수에 의해서 복사가 감쇄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있는 항은 무엇입니까? 매질이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로우 ds 있으니까 이것을 공통인수로 해서 밖으로 빼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 말하자면 이 방정식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흡수기체에 의한 흡수율과 그 다음에 기체가 방출하는 또는 매질이 방출하는 그 방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광학 두께, 그렇죠? K 람다 로우 dZ라는 그러한 걸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K 람다 로우 ds 또는 로우 dZ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타우라는 투과열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뭘로 전부 다 나눴습니까? d 타우로 나눕니다. d 타우로 나누면은 그 우변에는 뭐가 났습니까? I 람다 마이너스 방출 계수 K 람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은 플랭크 함수이고, 이 플랭크 함수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J 람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J 람다는 원천 함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천 함수는 적의 복사에 대해서 뭐하고 같으냐면은 플랭크 함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천 함수는 태양 복사일 경우에는 이것은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일 경우와 적의 복사일 경우에 따로따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더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시면은
입사한 그 에너지가 그 매질을 통과하면서 변화되어진 Ti 람다는 D 타우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외 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항이고, 만약에 태양 복사일 경우에는 이 항은 없는, 그러한 없어도 괜찮은, 즉 말하자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비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식도 좌변에는 미분적인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실제 대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잠깐 참고적으로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매질은 제로에서부터 S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 제로를 입사를 해서 S1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매질이 이 제로에 들어와서 S1까지 나갈 동안에 이 안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흡수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을 할 텐데,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로에서부터 S까지 일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길이, 즉 DS만한 DS에서 방출되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와서 어디까지 통과를 하겠습니까? S1까지 통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요 기층에서 방출되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S1을 기억하시고 다음 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전부 다 D 타우를 곱해줍니다. 양변에 전부 다 D 타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 란다 S1을 전부 다 곱해줍니다.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은 이 식을 우리가 해를 구하는데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해는 구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부터 이 식까지 유도되는 과정은 그 차시 본문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구해진 해는 좌변은 I 람다 제로 곱하기 2가율입니다. 이 식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8차시에서 했던 비어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있는 항은 뭡니까? 두 번째는 플랭크 함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플랭크 함수에다가 뭐를 곱했나요? K 람다 로 DS를 곱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 매질에서 방출되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 에너지가, 매질에서 방출되어져 나온 에너지가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투과를 합니까? S부터 S1까지 투과율을 곱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합니까? 제로에서 S1까지 전부 적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매질에서 방출되어져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합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태양 복사에 대해서 이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매질에서 방출되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 뒤에 있는 항은 없어도 괜찮은 항입니다. 자, 이제는 이 우리가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을 실제 대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실제 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연직으로 돼 있고 또 기울어져 있고,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비어의 법칙에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슈왈츠 차일드 이퀘이션을 실제 대기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는 어떻게 가정하는 것이 좋으냐면 프레임 패러럴 애트모스피어, 그래서 평행평면 대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저식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평행평면 대기가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구가 있고 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지구에 대해서 대기는 이와 같이 두껍지는 않지만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두껍게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요 지점이라고 그랬을 적에 요 지점에서 대기는 이렇게 요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행한 대기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기는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빛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점선과 이 파란 부분 사이에 그 계산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계산 오차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을 대기에 적용할 적에는 보통 이와 같은 평행평면 대기를 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평행평면 대기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방향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정의를 됩니다. 즉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임의 지점에서 x, y 좌표에 대해서 빛이 들어왔을 적에 그 입사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것이 x 방향에 대해서의 각을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그 방위각은 파입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g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타와 파이로서 빛이 입사하거나 방출되어지는 그 방향을 정의를 해서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을 다시 쓰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됩니다. 그 식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본 식이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식이지만은 거기에다가 방위를 쓰기 위해서 g, 고도 g에서의 값이라는 g를 썼고 세타와 파이라는 우리가 여기에다 정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 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방향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향이고 이 경우에는 하향입니다. 상향인 경우에는 뭡니까? 요 뮤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상향 복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하향 복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의 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은 뭡니까?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고도 g까지 감쇄되는 그 투과율을 곱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비오의 법칙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있는 항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항은 플랭크 함수가 j 람다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적의 복사에 대해서는 원천함수 j는 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플랭크 함수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j라는 것은 플랭크 함수와 마찬가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d타우는 d타우까지 곱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기층에서 방출되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타우 프라임에서 타우까지의 투과율을 곱해진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타우부터 타우 g까지, 여기서 타우는 임의 고도이고 타우 g는 지표면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서부터 타우 고도까지 그 방출되어지는 에너지 양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하향인 경우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타우가 제로니까 대기의 탑입니다. 대기의 탑에서 타우 기층까지 그 매질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점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은 우리가 실제 대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연직 좌표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들어오든 간에 그것을 연직 좌표로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시하면은 실제 대기에 적용하기에 편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어의 법칙은 매질을 통과하면서 매질에 의한 흡수만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인 거에 비해서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은 매질의 흡수뿐만 아니라 매질이 방출하는 복사까지도 포함되어진 것이 슈왈츠차일드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9차 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슈왈츠차일드 방정식에서는 매질을 통과한 복사 휘도의 변화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 슈왈츠차일드 방정식에 해에서는 방정식 및 물리적 의미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스왈츠 차일드 방정식, 스왈츠 차일드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